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시어머님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져서 제대로 대화했을 때 바로 느꼈습니다. 상식이란 개념이 정말 없으신데 말씀만은 정말 오지게 많으세요. 2시간 같이 있었나? 정말 수만 번 편하게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씀하십니다. 제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 중간에 기분 나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치마를 자주 입으면 보기 안 좋다. 그런 여자들은 꼬리 치려고 그러는 거야. 넌 치마 입지 말고 바지를 입어라. 내 아들은 위가 약해서 아침을 꼭 먹여야 하는데 애 속쓰리니까 사과랑 귤 같은 건 아침에 먹이지 말고 아침밥은 꼭 새로 해서 먹여. 미리 해놓은 찬밥은 먹이지 말아라. 반찬도 네가 일찍 일어나서 그때그때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우리 며느리 집은 잘 사니까 우리 아들은 좋겠네. 우리가 1억 해줄게. 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 대출 받으면 되지? 그 큰돈 대출이 웬 말인고 했더니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말씀이 나머지 어느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은 말씀 같다 하시길래 혀를 찼습니다. 우린 혼수하고 제 명의의 땅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방긋하시네요. 근데 5억짜리 집도 자기 집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고 방긋방긋. 핑계는 아주 좋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녀야 하니까 내가 아기 봐줄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난 최소 200만 원은 받아야 해. 우리 며느리 돈 잘 버는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요즘 내 친구들은 절대 아기 봐주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복도 많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우라를 만났지. 나 같은 시엄마도 만났지. 아기 봐준다고 하고 말이야. 하며 엄청 좋아하십니다. 남자친구한테 명품 신발을 사준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깝다고 안 신길래 집에 놀러 갔을 때 왜 안 신고 묵혀도 그냥 신어 하니까 그걸 멀리서 또 듣고는 어머님이 소리치던 게 그 신발 얼른 신어야지 땡땡이가 또 사주지 하시는데 몇 번 무슨 주제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듣기 싫어 죽겠어요. 한 번씩 시어머니는 백치미 마냥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뱉어서 사람 신경을 빡빡 긁어 짜증나게 하더니 상견례 때는 제 오빠한테 건방 떠는 거 보고 없는 정마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참다가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에이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 아니야.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 절대 안 그래. 그런다고요. 너희 엄마도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 이상하게 갈군다고요.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고 자꾸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오해를 한 거라고 하네요. 우리 여자들이 바보입니까? 며느리 긁고 은근히 돌려 말하고 은근히 눈치 주는 게 느껴지는데 중간에서 알아서 중재 좀 하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누구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자기 엄마일 수밖에 없고 자기 엄마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건지 나는 어떻게든 중재해주고 서로 맞추어주면서 덜 부딪히자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모전자전이더군요. 결혼이 3일 남았고 참고 말해도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연애는 둘이 사는 건데 결혼은 집안이 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포기하려 합니다. 제가 맞는 거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진짜 세상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분노의 푸념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주 뵙는 건 아니었지만 뵐 때마다 사람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브랜드 빵을 사가면 땡땡이 덕에 우리가 이런 걸 먹어보고 좋구나.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데 며느리 덕에 자주 먹겠어? 애플망고를 사가면 며느리 덕에 이 날씨에 이런 걸 먹어보네.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넉넉히 사서 가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내어놓질 않으시네요. 지금 생각하니 진짜 웃기네요. 소고기를 사가면 백화점에서 샀어? 백화점 소고기를 우리 며느리 덕에 먹어보는구나. 등등. 우리 며느리 돈 잘 벌어서 너무 좋다. 다음에는 넉넉하게 더 사와라. 정작 같이 먹으려고 많이 사가지고 가도 나는 맛 하나 못 보는데 어느 누가 사가고 싶어 할까요? 누구든 뭘 이런 걸 다 사오냐, 뭘 이런 데를 데려오냐 하면서 타박을 하던데
이건 반대로 너무 입방정을 떠시니 아무리 어른이라도 해도 볼 때마다 저도 심히 너무 얄밉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부모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시부모님이 되실 분이니 자그마한 거라도 챙겨서 찾아뵀어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금액이 아닌 마음이지만 사실 좀 더 사와라, 좀 더 사와라 하니 금액도 부담이 점점 되는 것도 있고요. 뭔가를 해드리면 고마운 마음보다 다음에는 어떤 걸 주려나, 어떤 걸 가지고 올까 이런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라고 하면 사람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지도 말했어요. 4개월 동안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몇 번 말하다가 네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는지 조금 삐졌어요. 내가 말 잘해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중간중간 그래도 우리 엄마 정도면 좋은 사람 아니야?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도 아닌데 뭘 그래? 결혼할 때 되니 예민해진 것 같아. 원래 우리 땡땡이 안 그랬는데 내 눈에는 네가 더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말에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내 편이 안 되겠구나 싶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짜증, 서러움, 억울함이 북받쳐서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귀를 이렇게나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면 짐승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할 뻔했네. 우리 둘이 평생 연애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젠 네가 저주스럽다. 평생 내 편해주는 동반자일 줄 알았는데 넌 결혼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예의도 없구나. 속위에 경일기도 한두 번이지. 귓구멍이 막혔어? 평생 엄마하고 살아.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눈에 보일 정도로 바라는 너네 엄마 진짜 짜증나고 짜증날 정도로 우리 집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너네 아빠도 싫어. 그래, 네 엄마는 안 그래. 너한테는 평생 천사 엄마겠지. 근데 네 시엄마 될 사람은 진상이야. 그냥 진상도 아니고 진상 중에 진상이라고.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니고 니네 엄마야. 네 엄마면 네가 케어해야지. 며느리는 불편하면 시엄마 눈치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 불편하게 해도 네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난 입이 있어도 할 말 다 못하는 입장인 거 알면서 내 속이 오죽 답답했겠니? 나 귀하게 자랐어.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것까지 좋은 것만 주입되고 살았어. 근데 왜 내가 왜 교양 없는 아줌마 때문에 4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아야 하니? 너네 엄마 이틀에 한 번꼴로 카톡 오는 거 내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너 뭐라고 했어?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이딴 말이나 붙이고. 약간이나마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네. 난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네 입맛에 맞는 여자 만나서 잘 살아. 하고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고 집에 가려고 하니 어디 가냐면서 이렇게 끝이냐고. 이렇게 일방적인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이제 못 그러겠다고 하겠다고 핸드폰도 그냥 차단하라고 그러길래 그럼 진작 그랬어야지 하고 놓아주질 않길래 친오빠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니 20분 만에 와서 날라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저 데리고 집에 와줬어요. 전화며 문자며 카톡이며 SNS 메신저며 구구절절하게 계속 연락을 하길래 전부 차단을 했고 연차 쓰고 누워있다가 방금 부모님께 파혼 말씀드렸어요. 왜 진작 파혼 안 했냐면요. 이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이 든 사람하고 헤어질 때는 수많은 고민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2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하고 남이 된다는 결정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연애만 할 걸 했어요. 연애할 때는 세상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 제 부모 잃을 때는 우유부단이 될 줄이야. 새벽에 가슴도 치고 많이 울었는데 흔들리는 마음에 남자친구 어머님의 땡땡이 덕에 우리 며느리 덕에 소리가 환청처럼 메아리 쳐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마음 다잡고 있어요. 파혼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과 관심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남의 일은 금세 잊어먹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겨내야죠. 뭐 이혼보다는 낫잖아요. 4개월 동안 미묘한 스트레스와 큰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어서 입맛이 없어 살이 좀 빠졌는데 마음 추스르면서 이제 마음껏 먹으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입니다. 제 남편도 신혼 초에 우리 엄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데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하길래 녹음해서 들려줬습니다. 녹취록 안에 자기 엄마는 상상 이상의 꼰대였고 마지막에 한마디 날렸죠.
여기 나온 네 엄마의 주옥 같은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장모님이 너한테 하디? 연애 8년을 했는데 연애 중 시어머니가 노총각 아들 여자친구 궁금해서 보자고 닥달을 해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완전 선을 넘어서 그 자리에선 예의 지키고는 5년을 안 봤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느라 5년 전 얼굴 본 거지 결혼 전까지 쭉 대쪽같이 안 봤어요. 내가 대쪽 같은 성격이라 시어머니 본성을 숨기다가 결혼하자마자 또 돌변해서 나한테 꼰대짓을 하길래 아예 녹음을 해서 남편에게 들려줬더니 정말 패닉이더구만요. 지 엄마가 세상 착하고 현명한 줄 알았다가 뭔가 배신당한 얼굴이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며느리한테 뭔 소리하고 아들 없는 데서 빈정거린답니까? 녹음 덕분에 남편이 시어머니 이제 불신합니다. 현명한 시엄마라면 아들이랑 멀어질 짓을 애초에 안 합니다. 남자친구가 한 말이 우리 엄마 안 그래 하면 너에게 너네 엄마는 안 그러지만 나에게는 시모 같은 사람은 그래. 이 미련통이야 하고 말해줬죠. 갈매기 이야기를 보니 우리나라 시모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갈매기는 가족마다 절벽에 아파트처럼 옹기종기 사는데 윗집에 갈매기 새끼가 자기 둥지로 미끄러져서 굴러오면 적으로 인식해서 부리로 쪼아서 죽인다네요. 시모들을 보면 며느리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가장 순진한 아들 등골 빼먹는 여우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며느리를 갈구고 자기 아들 잘 떠받들라고 교육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난리치고 즉 아들은 결혼시켜도 자기 영역 안에 두고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며느리한테 보내는 적대의식을 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악마인 줄은 모르죠. 이건 문화유전인 것 같고 본능에 가까워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던지 멀리 떨어져서 거의 못 오게 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파혼 얘기하고 검색창에 파혼 찾아보고 글 보고 있어요. 결혼은 진짜 가족 대 가족인가 봐요. 차라리 깔끔하게 선보고 집안 대 집안끼리 결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연애 결혼은 시부모님이 며느리 사위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그래서 뒤에서 무시하고 까고 저는 시누이가 제 인스타에서 명품백을 봤나 봐요. 예랑이한테만 저 없을 때 그거 가짜냐 진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예랑이나 그런 거 물어보는 시누이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변 관심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남의 불행에 관심들 말들이 많아서 남의 불행을 불행이라고 여겨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시고 궁금하기만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변에 물어보니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더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몇 달이 건너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왜 신중히 해야 하는지 신경 쓸 게 많은 건지 지금 잠수를 타건 문자를 통보를 하건 혼자라도 마음 변화는 그 뒤로 연애는 끝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연애는 원래 그런 거죠. 둘 중 하나라도 마음 변하면 끝나는 게 연애인걸요. 그러니 잘 끝냈으면 하네요. 저런 애랑 결혼하면 쉽게 이혼도 못하고 개고생만 할 거고 이럴 거면 그냥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뺨을 후려쳐. 남자 들들 볶지 말고 일단 시댁을 조지고 나서 남자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해. 어차피 이렇게 소갈이 하면 답 나오디? 소갈이 하다가 참고 사느냐 헤어지느냐 둘 중 하나만 그냥 내지르고 남자친구 반응 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아? 왜 자꾸 중재를 하래 남자 보고. 남자들 눈치는 없어도 설명하면 내 입장 알아먹어야 같이 살아요. 제 신랑도 결혼 준비 초반에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내 기분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면 알아차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중간에서 중재는 하려고 해서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심하신 분은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생각 없는 옛날 분 스타일이신데 그래도 친구들이 그 정도면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하는 수준이요. 여기서 괜찮다고 하는 대한민국 평균 정도요. 하도 특이한 시어머니가 많아서인지 나도 서운한 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사실 조심하셔서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서운한 적 많았거든요. 상견례 및 결혼 전에도 후에도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아무 얘기나 하는 집안들은 믿고 걸으시면 돼요. 주변을 보니 결혼 전에 잡음 나온 커플 중에서 잘 사는 사람 드물어요.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요. 다들 상견례에는 조심하기 마련인데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그 짧은 순간에 무개념이 드러나겠어요.